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코너 들어가기 전에 또 속보가 나왔죠. 제가 이제 많이 보던 내용인데 글로벌 외신에서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TED 스프레드, 테드 스프레드가 정점을 어느 정도 찍었나 추가 확대가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용 경색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것이 멈추고 그다음에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이 상승하고 우리 코스피를 또 활황시키는 그런 순환고리가 지금 선순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물론 수급도 중요합니다만 중요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와 그다음에 산업 트렌드도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앞서 앵커 대담께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구체화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바로 통신 쪽일 겁니다. 오늘 타이틀 나왔는데요. 미디어와 Z세대 숏폼이 만나면, 아이고 용어는 좀 어려운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애널리스트고요. 한상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어려운데 미디어와 Z세대 숏폼. 네. 엔터 미디어 업계 총리의 관심사가 퀴비? 이건 또 네, 뭡니까? 사실 생소할 수 있죠. 네, 저는 이런 게 좀 네. 생소해요. 네. 퀴비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퀴비가 무엇인지 먼저. 네, 먼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퀴비라는 것은 사실 OTT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그런 앱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글로벌로 당연히 진출을 하겠죠. 뭐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국내에 들어왔던 게 언제였냐 네.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한 거랑 감안했을 때 한국에 들어왔던 게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퀴비라는 업체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따지고 보면 내일 한국 시간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내일. 퀵바이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측면에서 넷플릭스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간 플랫폼이다라고 보면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다음에 요즘 유명한 너튜브? 네, 맞습니다. 요거의 약간 믹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워낙 이제 모바일로 구현되는 그런 영상들의 수요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개인들이 만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죠. 근데 네. 넷플릭스는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기성 컨텐츠랑 동일했다. 근데 두 개를 접목시켜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짧은 동영상이다. 라고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네, 짤이군요, 짤. 네. 그냥 그 예전에 그건 알아, 짤이라는 거. 네. 자, 이 퀴비가 가장 큰 특징이 숏폼 콘텐츠만으로 구성이 되고 모바일 전용 플랫폼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네, 있죠? 일단 숏폼이라는 게 뭐냐. 말 네, 그대로 숏폼. 짧은 양식이다라고 보시면은 10분 내외의 동영상으로만 구성이 된다라는 게 퀴비의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모바일 전용으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TV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지만 퀴비 같은 경우에는 오직 모바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모바일을 있는데요. 또 미러링 시켜가지고 TV 화면으로 넘기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있겠지만 그러면은 왜 모바일로만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Z세대의 특징과도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바일로만 나오기 때문에 좀 특이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기능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로 화면과 세로 화면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컨텐츠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로 모드로 두느냐, 세로 모드로 두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 네. 하나 예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가로 모드로 봤을 때는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영상 통화를 직접 주인공과 하는 듯한 모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이지만 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모바일로만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위치 정보라던가 시간 정보라던가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센서들을 접목시켜서 컨텐츠를 시청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호러 산업 드라마 감독보다는 좀 덜 유명하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러 드라마를 만드시는데요. 호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밤에 봐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러 드라마는 시청자가 시청하는 지역에 해가 졌을 때, 즉 일몰 후에만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좀 플랫폼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언뜻 듣기에는 그 AR이나 VR
이게 사실 스마트폰을 들고서 하면 이 손목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인이어를 끼고 뭐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독특한 또 콘텐츠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제가 들긴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국내 관련된 기업 딱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또 재미없는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결국에는 관련 기업이 뒤에 있습니다. 네, 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어가보도록 맞습니다. 하죠. 네, 저희도 그냥 끝까지 잡아놓으셔야 되니까. 자, 짧은 콘텐츠하고 모바일에 특화된 이 Z세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Z세대의 특징? 네. 소비 트렌드? 네, 일단 Z세대라는 세대가 대체 어떤 친구들이냐를 네. 봐야 되는데 1995년 이후에 뭐 출생한 친구들을 이제 Z세대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라는 건 디지털 네이티브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을 했던 세대이고요. Z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날로그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네. 소비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Z세대를 주목하느냐 이가 될 텐데 네. 사실 궁극적으로는 Z세대가 이제 앞으로 소비를 주도하는 층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상 자체가 디지털 세상이고 인터넷으로 베이스를 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Z세대가 인터넷이라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거의 이제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을 주도해 가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대부분이 사실 Z세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디어,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Z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산업이 또 4세대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 오렌지족이 옛날에 유명했던 X세대. 자, 저희도 소비를 뭔가 욕구를 있는, 니즈는 있는데 저런 네. 영상의 디바이스가 좀 발전하는 것도 이제 좀 알아야 되겠네요. Z세대가 틱톡? 네, 이건 또 뭐죠? 틱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용어들이 오늘도. 네, 이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네, 서비스 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틱톡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OTT 플랫폼이죠. 중국 플랫폼 아닌가? 네, 플랫폼입니다. 중국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중국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가 많았었던 특징이 있는데 지금 영상에도 보이고 있지만 서양에서 네. 서구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15초 내외의 동영상만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요즘 이제 스포츠 게임이 중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영상들 많이 네, 올리고 맞습니다. 또 계몽적인 운동도 이걸 통해서 하고 네. 상황들을 전파하고 막 이러는군요. 네, 그 뭐 운동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BTS가 신곡이 나오기 전에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티저를 공개를 네. 했었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항의 건의가 들어오죠. 기업 먼저 가고 뒤에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돼서 국내에 어떤 기업을 연관을 더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건지. 네,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15초짜리나 혹은 10분 내외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컨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성의 컨텐츠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뭐 1시간짜리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10분짜리로 누가 잘 쪼개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CJ ENM이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CJ 네, ENM. 앞서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TV라는 MCN 채널, 즉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의 컨텐츠들을 이제 틀을 깨는 것들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CJ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종영이 됐습니다만 시청률은 사실 부진했고요. 네. 금요일 밤에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영석 PD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15분짜리 컨텐츠를 6개를 묶어가지고 90분짜리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했었고 이 컨텐츠를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또 유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CJ가 갖고 있는 컨텐츠 라이브러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대한 컨텐츠들을 어떻게 편집해야 이 숏폼 그리고 Z세대들이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는 측면에서 CJ ENM이 이런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CJ ENM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연관이 돼 있군요. CJ ENM.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몇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연관이 네, 많이 붙일 수가 있네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BTS도 했었고요. 네. 뭐
지코, 예, 아무 노래 챌린지라고 아. 했던 그것들이 굉장히 하게 된 것도 결국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분이 있죠. 그러네요. 거길 통해 갖고 또 소비도 하고 하여튼 요즘 소비 트렌드가 계속 이제 이 언택트라는 걸 저희가 또 앞서 네, 주제했는데 맞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관심받는 기업이 생기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조금 시간이 남긴 했는데 마지막 정리 좀. 네, 결국적으로는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측면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변화가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느끼기에는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코드 커팅이라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사실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은 요금이 좀 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코드 커팅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걸 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새로운 또 Z세대라는 소비층이 올라오면서 미디어 산업이 또 한 번의 변화기를 겪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OTT의 성장이 국내에서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제작사들을 키웠다면 이제는 Z세대 그리고 쇼폼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또 다르게 컨텐츠 자체가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산업을 좀 보시면 좀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뎁스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 시간은 좀 아쉬워서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애널이고요. 한상욱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